Once Upon a Time in 할리우드를 보고 왔습니다. 이 영화는 Once Upon a Time이라는 그 앞에 글자라고 해야 될까? 글자가 붙은 영화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좀 처음 제대로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역시 믿고 보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브래드 피트, 마고 로비.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마고 로비는 그 영화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거기서도 좀 합을 맞췄죠.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역시 믿고 보는 감독.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장고에서 또 합을 맞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믿고 보는 영화. 그리고 좀 그렇게 늦진 않았네요. 생각보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리플릿이라거나 정보를 좀 찾아보고 보기보다는 좀 믿는 배우, 믿는 감독, 그리고 또 이제 그 예고편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, 필링을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마고 로비가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고 로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찍었습니다. 자, 여전히 또 한번 읽어보면은 네,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빛나던 시절 충격적 사건. 빛나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들,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총잡이 역할을 했던 그 역할과 브래드 피트는 또 이제 한 배우의 스턴트로서의 자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삶을 만족을 하고 사는. 그러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자기의 삶에 뭔가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크게 노력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, 그러면서 찡찡거리기만 하고 울기만 울고 좀 감성적인, 어쩌면 좀 저의 모습이 좀 투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마고 로비 같은 경우는 마고 로비는 좀 헷갈렸어요. 계속 여성분이 나와서 그 연기를 하는데 둘이 너무 닮아가지고 누가 마고 로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랬습니다. 그러면서 이 빛나던 시절을 회상만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왜 노력은 하지 않고 회상만 할까? 그러면서 이 영화 부분 중에서 내가 대사를 들리면 총으로 대가리를 쏴버리겠다. 그리고 내가 폭발해서 수영장에 흩뿌려 버리겠다. 이걸 했었을 때, 좀 걱정을 했습니다. 그 틀려서 그 자리에서 쏠까봐. 그런데 역시 프로는 프로더라고요. 이 프로의 정신으로 사생결단으로 또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순신 장군님의 마음으로 이 연기 열연을 하면서 인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 프로는 프로다. 감독으로부터 인정, 그리고 상대 배우로부터 인정.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땐 그 주인공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,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. 인정하게 되면 내 자리가 뺏길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이고, 충격적 사건은 진짜 저희 나중에도 말하겠지만은 저는 감독이 어디 간 줄 알았습니다. 그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혹시 조 감독에게만 이 풀타임 이렇게 맡겼나, 이 정도로 퀸틴 타란티노 감독답지 않은 이런 영화의 전개가 계속 되길래 좀 걱정했습니다. 좀 그냥 뭐 넋을 놓고 보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이전에 제가 또 촬영했던 그 블러드 멜로디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요즘 영화는 좀 딥한 반전으로,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조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충격적 사건은 제가 일단 뒤에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 어쩌면 이 할리우드의 그 딥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둡고 일상적인 부분을 그 브래드 피트나 이렇게
그 픽업 픽다운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좀 진면모를 헐리우드에 그냥 좀 날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뒤로 보면 역시나 또 빛나던 시절 충격적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시놉시스 1969년 할리우드 잊혀져가는 액션 스타 릭 달튼과 그의 스턴트 배우 클리프 부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할리우드에서 고군분투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. 크게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. 그건 자책만 하고 그 뭐였죠? 어떤 술을 뭐 3잔만 먹어도 되는데 8잔을 먹었다면서 그 찡찡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별로 노력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여행만 바라는. 또 여기 리기 이웃집에 새롭게 이사한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한 아이콘 로만 폴란스키 감독과 샤론 테이터 부부의 친분을 쌓기 위해 기회를 노려보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는다. 기회를 별로 그러니까 노려보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브래드 피트가 좀 은근슬쩍 그 이제 상의 탈의를 하면서 그 야성미를 뽐내면서 그 기회를 엿보긴 하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샤론 테이트의 그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거였던 거죠. 몸짱이나 키 큰 이렇게 비율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키 작고 좀 귀엽고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. 그래서 희대의 살인 집단 맨슨 패밀리가 벌이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을 재구성한 천재 감독 타란티노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. 솔직히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기 전에 정보를 좀 찾아보는 편은 아닙니다. 그 리플리스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봐요. 보는데 이 맨슨 패밀리에 대한 간략하게 좀 찾아보니까 아무튼 뭐 좀 끊겼네요. 그 맨슨 그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이 맨슨 패밀리가 좀 광신도 집단들 또 히피 집단들이 추종하는 또 젊은 여성들 그 소녀들이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풀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지 그냥 그 히피들이 나오면서 이게 왜 히피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한방에 있는 감독이다. 그리고 이 앞부분에 솔직히 이 루즈함을 통해서 마무리에 이 한방을 탁 먹이는 진짜 이 무서운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또 한번 읽어볼게요. 하디슈라고 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의 역대급 만남, 전 세계가 기다리는 시대 아이콘이 만났다. 진짜 이 둘이가 합쳤을 때 오히려 브래드 피트 쪽에서 좀 뭐랄까 살이는 연기, 좀 죽이는 연기를 통해서 디카프리오를 좀 빛나게 해주고 오히려 이 디카프리오는 이 빛나기보다는 찡찡거리는 그 연기를 통해서 참 그 멋진 조합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전 세계 28개국 박스 오피스 1위 그리고 미국, 북미, 영국, 호주, 러시아, 홍콩에서 타란티노 감독 장편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. 대단합니다. 그리고 제72회 칸 영예제 최고 이슈가 된 천재감독 타란티노의 9번째 작품 전 세계 유서 언론에 쏟아지는 찬사로 천재감독 퀸틴 타란티노 감독 작품 기대감 없. 그러나 아쉽게도 결국 상을 받은 건 또 우리의 또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받았죠. 제가 또 기생충의 그 리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게을러 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좀 한 번 더 보든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을 다물 수 없는 엔딩 진짜 2019년에 뒤흔들 타란티노 감독만의 특별한 재구성을 탄생한 마지막 13분 주마 진짜 이 마지막을 위해서 그 쌓아온 그 시간들 스토리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화염방사기 씬이라거나 이 마지막 13분을 위해 이 러닝타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러닝타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13분을 위해 쌓아온 그 시간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감각적인 레트로네 진짜
좀 과거로 돌아간 듯 옛날의 영화를 보는 옛날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진짜 옛날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제가 한 그 20살 이전에 한 10대 때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진짜 레트로적인 스타일과 뭐 음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뭐 종종 좀 제가 좀 낮이 익은 음악들이 나왔는데 그런 음악들이 그렇게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그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화가 끝나고 그 영화에 나왔던 엔딩 크레딧에 나왔던 노래를 흥얼거린다면 그 음악 감독은 실패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이게 방해되지 않고 그냥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96년도에 할리우드를 완벽하게 재현했다. 맞아요. 이것도 진짜 96년도에 할리우드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레트로적인 감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촌도 그때 당시에 아마 부자 동네였을지 모르지만 화려하진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날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알파치노도 연기의 감초로 나와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 진짜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이 진짜 그 반전이겠죠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 마고로비 역을 했던 샤론 테이트 가족들이 아마 죽나 봅니다. 실제로는 이제 다 살인을 당하고 좀 이거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그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은 너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이 맨슨 패밀리에게 죽는데 제가 본 이 그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의 마무리는 뭔가 좀 생각보다 희극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긍정적인 마무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맨슨 패밀리를 제압하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브래드 피트의 그 명견 그 친구 진짜 저도 좀 강아지를 키워서 조련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멋진 그 합을 보여줬어요. 이 강아지와 브래드 피트도 이 탁 하고 이거 하고 좀 자주 써먹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회를 노려보지만 이게 참 진짜 노력을 하고 기회를 갖고 또 이제 최선을 다하는 또 프로의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로마에서의 기회가 있고 로마에서 돌아와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샤론 테이트와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또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참 긍정적이고 마무리가 참 뭐랄까 좀 열린 구조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.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타짜도 한번 제가 촬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안 할지 모르겠는데 타짜가 첫 부분과 이제 끝 부분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그 장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좋은 영화로서 좋은 영화의 그 마무리로 되기가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영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제목이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가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그랬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좀 그 타란티노 감독님만의 그 잔인함을 잘 녹여냈고 또 진짜 좀 좀 잔인하고 오싹하고 징그럽지만 뭔가 통쾌한 마무리 그리고 그 악을 물리치는 이 그 서부의 총잡이들 그리고 그 강아지 진짜 이 영화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 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 더 볼지 모르겠어요. 근데 워낙 또 제가 퀸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를 좋아하니까 아니면 다른 영화를 좀 보면서 한 번 더 회상을 해보는 그 감독을 퀸틴 타란티노 감독을 좀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